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설 명절 좀 쉬고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지나니까 이제 진짜로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거의 뭐 한 달보다 조금 더 남았지만요, 그죠? 학생분들 뭐 인원이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뽑는 인원을 보셨을 텐데 뭐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어차피 붙을 사람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대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좀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을 합시다. 아셨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자, 일단 법규 우리 오늘 13부터 이제 15회차 문제까지 좀 간단하게 또 해설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설 부분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보시는데,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역 문제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전용구역에 뭐를 주차했대요, 지금? 차를 주차했답니다. 그쵸? 그 소방차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일단 과태료 자체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걸 알면 1번이나 2번이라는 걸 아실 테고, 여기서 이제 회차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했을 때, 2회 위반했을 때에서 가중되는 것이 있는데, 요거 기본법에 가보면 별표에 1차 50, 그리고 2차 우리가 100, 잘못 쳤네요. 네, 100, 그리고 3차가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행령 별표 3에 과태료 부과 기준 표에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거짓 신고.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가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짓 신고도 요거 하나 보십시오. 1차, 2차, 3차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이 된다라는 것들. 자,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입니다.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응원이거든요. 이거 누가 합니까? 본서가 하죠.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예, 없죠, 대가.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뭡니까? 종사명령이죠, 그죠? 이거 뭐예요? 강제처분이죠. 이거 뭡니까? 피난명령이죠, 그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대가 하는 거니까 다 대장이 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소방박물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쪽에 가보면 뭐 소방박물관에 대한 얘가 뭐예요? 목적이죠, 그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박물관장과 부관장 1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운영위원회 기준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운영위원회가 9명이 아니고 이게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7명.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동원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동원 요청 시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게 이제 법에 가보면요, 이 동원에 대한 통지라는 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의 8조에 2에 가보면 소방역의 동원 요청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 요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꼭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력 장비 규모라던가 소방력 이송 수단, 집결 장소,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방 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던가 장비 보급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통지하지 않더라라는 거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될 수 있다. 5번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걸 했을 때 제가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죠?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라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인도 평가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공사업법에 가보면요, 회사에 이런 거라거든요. 그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공 능력이 몇 점인지, 그쵸? 그럼 이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걸 할 때 우리가 그 규칙 별표 4의 내용에 가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제? 근데 그 중에 신인도 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가점 또는 감점, 그쵸? 그러니까 잘하면 플러스 해주고, 못하면 마이너스 해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3%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로 그냥 구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점 요소냐 또는 감점 요소냐라고 있을 때 여기 4번에 가보면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3%가 아니고 2%입니다. 2%. 몇 프로라고 여러분들? 2%. 솔직히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럼 그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규칙 별표 4에 나와 있거든요. 시공능력 평가의 산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신인도 평가액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점이나 감점 비율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정답이 4번으로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혹시 이제 해설집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행규칙 별표 쪽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4에 가보면 시공능력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뭐 이거 워낙 많이 했었죠, 우리. 그럼 쭉 봤을 때 제가 문종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판노수습창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1번 문화집회시설. 지금 여기 갔을 때 운수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운수가 아니죠. 운동이 들어가야죠. 운동. 그쵸? 운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판노수습창이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지하상가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되는 소방대상물 그랬는데 옥내소화전이 안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대상물, 설치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나 그렇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1만에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 보세요. 얘가 왜 틀렸을까요? 이게 가연성 액체가 아니죠. 그치. 가스지, 가스. 맞습니까? 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소방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방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법 26조의 3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사업법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시설업 종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청장이죠. 그래서 그 청장이 종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갔을 때 기술자라던가 점검자 배치 현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냥 그 회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 시설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세부적으로 기술자와 점검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디에 배치를 했는지는 들어가지 않더라. 자, 9번 가볼까요? 우리 실무교육이네요. 그죠?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으로 옳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1번에 가보면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중 인원은 강사 4명,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강사는 소방 관련하게 박사학위 또는 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자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에 해당을 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사무실과 강의실 바닥 면적이 각각 다른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60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 그리고 나머지 비품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가보면 거기 기술인력 기준이라던가 또는 시설 및 장비 기준 특히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가보면 이런 숫자 기준들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좀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무교육에 대한 것도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규칙 별표 6에 가보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10번 공사업, 전문 공사업 얼마예요? 무조건 1억.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제조소 등의 폐지에 대한 내용. 그쵸? 그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갖춰서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가야죠. 그쵸?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 더 이상 제조소 등, 안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이걸 누구한테 제출, 이게 특이해서 서장. 본부장 아닙니다. 하셨죠? 청장도 아니고 시도지사나 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폐지 신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폐지 신고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조금 자세하게 요거는 규칙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2번 위험물법상 그죠?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자, 이거 몇류 위험물이에요? 1류 위험물이죠. 그죠? 자, 이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근, 가염물 접촉주의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화기염금과 공기 접촉염금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5류에 가보면 화기염금과 물기염금이 들어가 있는데 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화기염금은 맞거든요. 근데 물기염금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 맞나요? 추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물기염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는 화기염금과 뭐가 표시가 돼요? 충격주의. 맞나요? 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철근마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성분을 함유한 것은 화기주의, 물기염금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볼까요? 사고조사위원회. 제가 사고조사위원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러니까 1번. 자, 이거 몇 명이에요? 7명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 여기 갔을 때 위원은 청본서 임명하고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본서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4번 보십시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죠. 원래 본인 업무니까 굳이 이 사람들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는다. 본인이 월급 받는 게 있고 본인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일이다라고 해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들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14번 위험 등급 기준이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옳게 짝지은 거 고르랍니다. 그죠? 그럼 알킬알루미늄 50kg 들어가 있는데 요게 1등급은 맞는데 요게 몇 kg이에요? 칼라알킬이 10kg이죠. 여기는 20kg인데 요게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죠? 금속의 수소화물 요게 맞습니다. 요게 3등급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야, 요 칼슘 있죠? 칼슘 100kg. 요거 2등급짜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위험물 안전 등급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법규 때 출제가 돼서 제가 한번 문제로 그냥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 네,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요거 연수 있다 그랬죠,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정기점검에서 여기 가보면 50만 리터 이상인 것 중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 준특정 5개저장 탱크, 즉 50만 리터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를 해야 된다?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걸 제가 추가로 실시해 줘야 된다 그랬죠. 원래 정기 점검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5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이 들어가 있는 탱크에는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되고 거기 가보면 뭐가 나와 있다? 연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완공검사 필증,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어떻게 보면 날로부터 이게 또 몇 년 이내에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면 거기 책에 가보면 12년 여기가 11년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증은 다 확인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증. 필증이 확인증이에요. 12년, 11년. 자,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이죠, 3번. 구조 안전점검이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되고, 연수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입니다. 이거 지하구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죠? 지하구에 대한 정의는 뭐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 1외,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외의 지하구에는 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폭, 높이, 길이. 1826. 그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자, 다음 17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시도조례로 들어가 있죠. 시도조례. 시도조례. 자, 18번째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목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설법에 가보면 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제가 목적이다라고 했으니까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뭐를 설치하고 관리하냐면 정말 중요하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인데 거기에 포함된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뭐 자동방화 셔터라던가 맞습니까? 방화문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시설 등 그리고 소방용품의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19번.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자, 통보니까 이건 뭐예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경보설비. 그럼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 갔을 때 비상조명 등 벌써 갔네요. 저게 피난구조설비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요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번 수용인원 산정 기준입니다. 네.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의 침대 수를 더하죠. 2인용 침대 2인. 강교 상실류 1.9. 침대가 없을 땐 바닥 면적 3. 그쵸? 항상 종사자 수는 깔고 가고요. 강문 운종. 자, 이거 4.5가 아니고 몇이에요? 맞습니까? 4.6. 됐습니다. 자, 21번. 화재 예방법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제가 불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시장이라던가 공창이라던가 등등등등.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누가 어떤 걸 실시하고 제가 이걸 몇 회 이상 실시하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 요게 몇 회? 연일회. 벌써 끝났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관계인에게 훈련교육도 몇 회? 연일회. 근데 관계인들한테 내일 와 그러면 안 되니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더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거 답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2번 볼까요? 우리 특수가연물의 수량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면, 나, 대, 덩, 사, 볕. 맞습니까? 면, 나, 대, 덩, 사, 볕. 그럼 지금 갔을 때 여기에 나대가 나와 있죠. 그죠? 200.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덩, 사, 볕, 1000 들어가 있고요. 가연성 액체. 요게 잘못됐죠, 지금. 가연성 고체라면 여기 얼마예요? 3000kg가 맞는데 가연성 액체는 몇 킬로죠, 이거? 킬로가 아니죠, 얘는. 몇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요거는 맞고요. 됐나요? 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특수가연물의 수량에 대한 문제. 오케이. 23번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죠? 읽어보십시오.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소방관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성 운영은 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 아니죠. 요거 7명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누가 한다? 관서장이 한다. 서장이 아니고요. 뭐 서장도 될 수 있지만 왜냐면 관서장 안에 서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정 문구로 보면 관서장이 하는 거죠. 자, 화재 위험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관서장이죠. 그죠? 이것도 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 경보라는 게 뭐예요? 기상현상이나 또는 기상
어떻게 보면 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화재 예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자, 특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3번에 가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 관서장이 아니고 누구냐면 거기 법에 가보면 청장 그리고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 및 시도지사. 청장 및 시도지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특별관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 몇 조에 나와 있냐면 42조. 법 40조. 40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특별관리 계획에 대한 게. 근데 특별관리 계획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조항은 아니에요. 엄청 많잖아요. 특별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뭐 공처리 학문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석유 산업 그죠? 초고층 지하 연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점포식당 500개, 영화 상영관 1000개 해가지고 막 쭉 나와 있잖아요. 영화 상영관 1000개가 아니고 시용인원 1000명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게 여러분들 가끔 나왔었고 그 외의 내용은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내용 중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요 정도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도 계획이 있단 말이야. 특별관리 기본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계획 한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14회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이런 조문이 있대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를 한대요?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 장치를 조작한답니다. 또 전기, 유리 등의 시설에 따라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답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요 기본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2번. 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한국소방안전원은요. 우리가 42조에 가보면 법 42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뭐 타법에 따라 이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로 선임되거나 회원이 되려는 사람 화재 예방 공사업 위험물법에 따라 자체 소방대원으로 선임되거나 뭐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는 사람 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자체 소방대원이 아니고요.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문구로. 자, 이것처럼 안전관리자나 기술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위험물도 자체 소방대원이 아니고 위험물 소방 안전관리자만 되더라.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요거 근데 법 제42조 회원의 관리에 가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법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3번 문제죠. 3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는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요. 소방 업무나 소방활동으로 인해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류를 이 사람들한테 제출을 해줘요. 그죠? 이 경우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한 자에게 증빙, 보완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청장 등은 보상금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한 불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되고. 자, 3번 가보 3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방법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거기 가보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갔을 때 60일 이내에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 바꾼 건데 이게 방법이 아니고 여부. 아셨죠? 조금 치사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법조항. 요 조항 자체가 잘 나오는 조항이잖아요. 그죠? 4번. 네. 각하하려는 결정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읽고서도 좀 제가 내고도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쭈뼛쭈뼛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119 종합상황실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법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청본서, 화재재난재해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 판단, 전파, 지휘, 초정, 이 다 지금 설치 운영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멘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2번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요. 3번 뭐 이런데 이제 운영을 하죠. 우리가 시도에 본부와 서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 갔을 때 요원 배치와 유무선 통신 뭐 다 들어가 통신시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간 운영이 아니죠. 자, 몇 시간? 24시간. 맞습니까? 네, 24시간 운영체제를 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선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원래는 유무선이니까 유무선 통신시설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조사 항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화재조사법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화재조사를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원인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대응에 대한 거라던가 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작동 여부에 대한 거라던가 그때 결과 화재조사를 끝냈는데 결과가 어땠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작성하는 거지. 화재조사를 할 때 내가 이런 걸 보겠다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조에 가보면 화재조사법 5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법 한번 보시고 소방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시설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이 되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30일. 그죠? 그래서 2번에 가보면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우리가 다시 백해주는 게 아니고 요게 5일 이내에 다시 발급을 하고 백을 해줘야 되고요. 3번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이 됐다. 즉 이사를 간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일이에요. 7일. 시도가 바뀌었으면 그 시도가 바뀐 그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A시에서 B시로 옮겼대요. 그럼 A시에 변경신고를 냈으면 A시에는 변경신고 서류를 10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다른 시도 B시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다 넘겨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7일입니다. 7일.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요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서류가 들어오는 곳은 제가 협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접수된 현황을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기준은 그랬어요. 항상 보조 인력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일단. 그러니까 2명짜리 날아가는 거지. 전문 공사업법 제외하고는 항상 보조 인력 1명이에요. 그리고 설계업은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전문 내려면. 기술사가 무조건 있어야죠. 정답 1번. 다음 8번. 소방사 공사업법상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된다. 공사의 성질상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데 그 분리도급의 예외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쭉 이제 봤을 때 자 여기에 뭐 긴급착공, 기밀유지, 문화재 그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1,000제곱 이하인 경우 거기 갔을 때 요게 비상 방송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9번. 자, 공사 감리일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리원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감리일지에 기록해서 발주청이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2번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게 맞죠. 감리업자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분 이걸 왜 공사일지에 기록해요? 어디에 기록해야 돼? 감리일지에 기록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왜냐면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공사를 감리로 바꾸고 감리를 공사로 바꾸고 막 그죠? 자, 연면적 3만 그리고
아파트 제외인데 아파트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랬죠. 지배한 층 포함한 층 수가 16층 500세대. 그쵸? 자, 됐고요. 10번 공사업법에서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거기 1번에 가보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맞죠? 이런 것도 다 맞는데 여기 위원 임기가 제가 이거 몇 년에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가 특이하게 임기가 3년이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체크를 해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11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쭉 보시면 제조소 등에서 허가 및 법에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수량, 지정 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면 안 되죠. 당연히. 허가를 안 받거나 또는 신고와 관련되고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면 안 되죠. 삼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별표 18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3번에 가보면 옥내 저장소에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 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5m 이상 간격을 두어서 저장을 해라. 그리고 여기 옥내 저장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요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행규칙 별표 18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양이.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아마 해설에다가 중요 기준 정도 아마 밑줄을 쳐놨을 거예요. 중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중요 기준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는데 세부 기준보단, 야, 근데 그거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별표 18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네. 부담되면 보지 마시고요. 부담되면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로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12번. 자, 이거 뭐야, 여러분들? 위험물법상 완공검사 신청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어떤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실시하는가 그랬죠? 요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비파괴. 맞나요? 네. 그래서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뭐 기밀시험 또는 뭐 내압시험. 그죠? 그리고 또 거기 갔을 때 비파괴 시험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어떤 시험을 실시하냐라고 했으니까 여긴 기밀 내압을 가져가면 안 되고 비파괴를 가져가 줘야겠네. 맞습니까? 네. 이런 문제고요. 자, 시험자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게 맞죠. 그쵸? 먼저 뭐 당연히 여러분들 탱크 시험자도 제가 그냥 회사로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보면 피성년 의견이 못하고요. 3번 시도지사는 탱크 시험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한다. 근데 여기가 허위예요. 허위. 진짜요, 여러분들. 법 조항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낸 거예요. 조금 특이해서. 요게 이제 법 제16조 위험물법 16조에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자, 100배, 제가 방금 10배라 그랬죠. 10배가 아니고 100배 옥외 저장소, 10배 제조소, 100배 옥외 탱크 저장소, 150배 옥내 저장소. 야, 딱 보니까 옥외 탱크 저장소가 200배잖아. 그치?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15번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 적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요게 이제 조금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작은 애들이 바닥 면적이 1000이고 좀 넓은 애들이 2000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000짜리가 있고 그 외가 2000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1000짜리 조금 잘 보셔라. 1000짜리. 그래서 뭐 1류에 50kg인 거 맨 위에 있는 거 제일 적은 거 지정 수량, 3류의 지정 수량 제일 적은 거. 3번에 가보면 4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 및 2석유류 들어가 있는데 2석유류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특수인화물, 일석이류, 알코올류까지 딱 들어가요. 천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셨죠? 그리고 오류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류 전체. 그러니까 지금 다 1000짜리만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류 제외하고요. 얘가 지금 잘못 들어갔죠. 이게 2000이나 1000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1000짜리가 들어가 있고 2000짜리가 섞여 있으니까. 맞습니까? 정답 3번. 제가 박스로 정리해놨어요. 해설 가보시면. 자, 그리고 제가 간이 탱크 저장소는 꼭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제가 냈었고. 자, 여기 4번에 가보면 여기가 수압시험 했을 때 50kg가 아니고 몇이에요? 70.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17번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근생 쪽에 갔을 때, 이 청소년 게임 제공, 요게 몇 미만일 때예요? 500 미만일 때죠. 나머지 제가 거의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생에 대한 거. 근생은 꼭 정리해 가셔야 돼요. 아셨죠? 특정 소방대상물 별표에서. 자, 그리고 18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 업무 중 안전관리자 고유 업무 차지래요. 자, 이런 시설관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소방계획서 누구만 해요? 안전관리자만 하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업무 기록 유지도 안전관리자만 하죠. 요것도 안전관리자만 하죠. 이런 화기 취급 감독은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3개. 얘가 뭐예요?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 누구는 못한다? 관계인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원래. 맞나요? 소방훈련 교육.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19번. 소방시설법상 관계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19번 문제도요, 여러분들 1번에 가보면 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조치 요구 해야 되죠. 관계인이 제대로 안 하면 본서에게 알려야지 뭐. 그죠?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고요.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또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4번에 가보면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3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하며 해임하거나 보수지급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3일이 아니죠. 즉시 따라야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뭐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됐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즉시.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조치, 추후에 이제 조치. 자, 여기 가보면요. 관리업자나 안전관리자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면 일단 관계인에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서에게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또 하거든요. 그럼 그걸 마친 또 관계인은 이 보고서를 2년 동안 자체 보관을 해줘야 되고요. 자체 점검 결과 이행 계획서를 보고받은 본서는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거 이때까지 해라. 근데 이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번에 가보면요. 자체 점검 결과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한대요. 그죠? 그럼 요게 10일 이내에 완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만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 이렇게 나온다. 얘가 며칠이냐면 15일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요. 21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가보면 그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 서류가 나오는데 그 서류를 여러분들 누가 작성하냐면 시도지사가.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현황이라던가 화재 안전조사의 결과, 여러분들, 또는 이제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소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뭐 설치 명령 현황, 소방 훈련 교육의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갔을 때요, 3번에 화재 안전조사의 조치 명령 현황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화재 안전조사의 결과에 대한 건 들어가죠. 그죠? 네. 자, 22번.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배출 덕트 0.5mm. 자, 덮어 씌우는 거 0.15. 떨어뜨리는 거 0.6. 그쵸? 네. 이거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23번 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우리 뭡니까? 1급이죠. 1급 또는 특급. 그래서 겸업 못하는 소방 대상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특급이나 1급은 겸업이 안 된다. 겸업이 안 된다. 원래 예전에는 다 겸업 됐었거든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24번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뭐 호스릴 물분무 등 가연성 가스 50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5개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1번에 가보면 얘는 호스릴 방식은 제외. 그리고 요게 100톤 이상일 때만. 그리고 여기가 옥외가 아니고 옥내죠. 옥내. 딱 요거밖에 없네. 3번. 맞습니까? 네. 2급도 여러분들 문제로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갈 때 정리를 해가시라고 제가 낸 거고요.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 중 피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피난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 갔을 때 뭐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옥상이나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포함. 그리고 이런 재반사항이라던가 현황, 경보수단 방식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회차 1번. 기본법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죠?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가징수를 이제 얼마를 하냐? 일단 20만 원이죠. 그리고 그 부가징수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본서가 한다 그랬죠. 특이하게. 그죠? 자, 그리고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상부에 보고하는. 맞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일단 10명이고 사상은 10인 들어가 있네요. 이재민 요거 100인이죠. 100인. 그리고 재산 피해액이 50억이죠. 50억. 자,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거기 가보면 요양소에 가보면 들어가 있고요. 다중이용업소 화재 들어가고요. 가스 화약 들어가죠. 문화재 지하철 공동구의 화재라고 들어가 있는데 공동구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거 잘 찾아보셔야 돼.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요게 지하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구. 지하구.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B, D, E, F.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4개 이렇게. 자, 그리고 응원협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가보면 일단 1번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결했을 때 화재 경계 진압활동,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 화재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출동 대상원의 수당, 식사 및 의복의 수선, 그쵸? 그리고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응원협정 사항에 가보면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미리 정해내야 되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소요 경비 부담도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응원 출동 방법의 어떤 요청 방법,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이 훈련 방법이 아니고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 요청 방법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셨으면 해서 요게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된 거고 일단. 맞습니까? 네.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찾기. 3번 소방 지원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1번 맞습니까? 집회 공연 맞죠? 요거 소방 지원활동이죠. 2번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당연히. 3번 청문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자 이게 꼭 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특이한 거죠. 그죠?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풀 때. 잘 안 보면. 4번. 네, 요거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해설에다가 조항들은 다 한 번씩 넣어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자, 5번.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사람 안 되죠. 안에. 그리고 전가수통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들어가 있고요. 전가수통교. 그죠? 근데 이거는 뒤에 이게 없네.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무조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C, D 됐고 보험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C, D만 들어올 수 있다. 네, 3번. 야, 보험이 왜 들어와? 그죠? 자,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6번.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청장이죠. 청장. 그치?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7번 볼까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방청장은 자격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발급. 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쭉쭉쭉쭉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3번에 가보면 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엔 자격 취소. 그러니까 지금 자격 취소라던가 또는 발급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번째 가보면 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취업에 대한 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 28조에 가보면 소방기술 경력의 인정 등이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공사업법. 거기 가보면 거짓 부정 또는 이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에만 취소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셨죠? 네, 이런 것들 바로 취소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럼 거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1번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면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탐, 옥내수화전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공사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자, 요게 며칠이에요? 2일이죠. 요거. 그죠? 통지기간. 자, 하자보수 보증기간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네,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3년, 2년, 2년, 3년, 3년, 3년. 그죠? 기억, 리을, 미음, 비읍. 자, 정답 몇 번? 3번. 됐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0번.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사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다. 감리업자가 가장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계약해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누구한테? 감리업자가 하는 거니까 공사업자에게 어떻게 한다? 여기 갔을 때 시정보완을 요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본인한테 일을 준 관계인한테도 당연히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사업자한테 가서 야 이거 다시 해 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제 11번 기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건 필수 인력 기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탱크 시험자를 하려면 비파괴 검사 기술사, 초음파 비파괴, 자기 비파괴, 침투 비파괴 기사. 4번에 가보면 초음파 비파괴, 거기 보십시오. 초음파 비파괴, 그리고 여기 자기 비파괴, 침투 비파괴 들어가 있는데 기능사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사나 누구 만드냐면 산업기사 만돼요. 산업기사.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도 많이 보는 기준은 아니죠. 이게 이제 시행령 별표 7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데.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5개 설비의 바닥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이 5개 설비가 어디 5개 설비냐면 제조소. 제가 그냥 5개 설비라고 해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조소 5개 설비예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높이 기준 있죠. 높이. 요게 턱. 이게 0.15입니다. 0.15. 됐죠? 뭐 유분리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턱 기준 한번 보셔라. 자, 13번. 이동 저장 탱크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서 자, 상치 장소 기준이죠. 상치 장소 기준. 그래서 제가 상치 장소 기준 정도는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갔을 때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럼 1번 보십시오. 5개에 있는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요게 5m입니다. 5m. 그리고 1층이면 3m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는 벽, 바닥포, 석가래 및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2층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꼭 몇 층에 설치해줘야 되냐면 1층에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중불연재가 아니고 불연재죠. 그쵸?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요거 2번 기준하고 요 3번 기준. 그러니까 요것도 1층으로 그냥 바꿔서 맞는 기준이다라고 보시고 공부할 때 요 두 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시라고.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자, 1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권한이 다른 하나는 위험물의 사고, 원인, 피해 요거 조사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누구다라고 했냐면 요게 청본서. 이게 위험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걸 누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내용 2, 3, 4번은 시본서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보기 1번이 이게 사고조사에 대한 거. 보기 1번이 사고조사. 그리고 보기 2번 있죠. 보기 2번. 보기 2번. 걔가 이제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됐습니까? 그리고 보기 3번. 얘가 탱크 시험자 명령. 됐나요? 그리고 4번 있죠. 4번 보기. 그 4번 보기가 우리가 사용 정지 명령. 긴급 사용 정지 명령. 네. 됐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1번. 자, 15번. 운송 책임자의 자격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송 책임자는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하고 1년이고요. 교육 수료하고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니까 요거밖에 맞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16번. 네, 설치 면제에 대한 기준이네요. 뭐 이런 건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나머진 다 맞고 여기 3번에 가보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 사항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면 면제가 된다라고 있는데 이게 모든 곳이 아니고 어디에만 국한돼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보라 그랬는데 차고 주차장에만. 아셨죠? 차고 주차장에만.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차고 주차장만. 근데 스프링클러는 물분무 등으로 면제를 할 때 전체가 다 되거든요. 근데 물분무 등을 내가 스프링클러로 면제를 하고 싶으면 차고 주차장만 해당하더라.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터널 길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이것도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죠? 1번 가보십시오. 무통 500m.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2번 비상방송 설비. 근데 비상방송 설비가 터널 길이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죠. 비상방송 자체가 터널 설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비상콘센트, 비상조명 등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비상경보, 비상콘센트, 비상조명 등. 그러니까 비상자 들어간 애들이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 500m 이상일 때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네. 나머지는 다 맞고요. 18번 제가 공기호흡기는 꼭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쭉 봤을 때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 사항물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수용인원 100명, 2번 판매시설 중에 전통시장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쵸? 대규모 점포. 지하가중 지하상가 들어가 있고 CO2, 호스릴은 제외. 이런 내용들. 자, 19번 볼까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자, 이거 동의 기간이네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동의 5일. 특급은 며칠? 10일. 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완은 항상 우리가 이제 4일, 취소는 7일. 그죠? 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요 문제로 그냥 날짜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20번 소방용품 구성하는, 그죠?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얘기한다.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속하는 것은 왕관기. 이거 다 포함이죠. 포함. 그리고 내장된, 예비전원이 내장된. 그리고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 등 객성유도 등 들어가 있고요. 4번에 이것도 포함이죠. 포함. 맞습니까? 네. 정답 몇 번? 3번. 21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2번에 가보면 이게 종료일로부터 7일이 아니죠. 공고기간의 종료 다음 날로부터. 실제로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치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나머지 보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22번 화재안전조사의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완전조사 조치명령에 따라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번에 가보면 보기 2번 보상금의 지급이라던가 공탁의 통지에 불복한다, 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게 30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토지수용위원회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네, 특별관리시설물의 종류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여기 특별관리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요거. 수용인원 이게 100명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1000명 되게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풀로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은 건 벌금 기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5번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 수집 이런 거. 이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맞춰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15회차까지 제가 법규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좀 화이팅 좀 하시고,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셨죠? 네. 요즘 뭐 겨울 날씨 같지도 않아요. 밖에 보면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죠? 요즘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이러다가 또 추워지고 한단 말이야. 아셨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끝까지 한번 또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